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 재판에서 유죄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지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는 등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인정한 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은경 전 장관은 법정 구속됐는데요. 특히 이전 정부의 관행을 따르는 것이라는 김 전 장관의 해명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같이 대대적인 사표 진구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라면서 설령 이전 정부에서도 이 같은 지원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며 폐해도 매우 심각해 타파해야 될 불법적 관행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네, 환경부 쪽은 체크리스트라고 했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블랙리스트라고 인정을 한 거죠. 예. 네. 직권남용죄 최근에 많은 판결들이 있고 뭐 영장도 많았지만 거의 처음으로 거의 최근에 보는 유일한 유죄 혐의 있는 사건으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이해할 게 직권남용죄 남용죄니까 근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했다고 다 성립되는 게 아니라 네, 직권남용의 결과로 네 맞습니다. 상대방의 권리 행사가 방해가 되는 실질적 결과가 있을 때만 성립된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리가 상당히 많이 엄격하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세 가지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상급자 일단 존재해야 되고요. 직권이 남용이 돼야 돼요. 그 직권은 법령상 계약상의 직권이 돼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하급자죠. 하급자가 재량권 없이 그냥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건 또 남용이 아닙니다. 재량이 있는데 위에서 의무 없는 일 시켜서 자신이 하고자 했던 게 방해가 됐을 때 네. 그것들이 엄격히 증명됐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법원 판례는 어떻게 지금 안 되냐면 우병우 같은 경우는 이 직권에 해당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무죄가 됐었고요. 네. 그리고 또 김기춘 같은 블랙리스트 예전에 그 문화부 블랙리스트는 조윤선 하급자가 있는 게 아니고 심의의 과정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 해가지고 또 무죄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많은 사건들이 뭐 제가 다 확인하지 못했지만 주요한 직권남용죄 범죄 사실들이 영장 단계에서도 기각되기도 하고요. 무죄가 되기도 했는데 이 사건은 조금 이례적으로 유죄가 좀 선고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엄연히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는 산하기관장이나 이런 네. 사람들을 상대로 당신 물러나라. 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기가 보장되는데 물러나라고 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고 네. 그래서 물러났음으로써 자신의 권리 행사가 방해가 됐으니까 네. 고로 유죄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연결되는데 제가 뭐 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네. 다른 사건을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화부 그 블랙리스트 사건 네. 그 같은 경우는 그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유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심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네. 심의회가 한 거지 이거는 직권이 남용된 게 아니다. 의무 없는 일이 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법리를 구성해가지고 무죄를 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우병우는 그 직권의 민용수의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판결 다르고 저 판결 다르다. 제 말이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이럴 바야 이건 누가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어떨 때는 유죄고 어떨 때는 무죄인데 네. 이게 정확하게 법리가 돼가지고 항상 유죄가 되든가 아니면 최근에 그 블랙리스트 사건이 유죄였다면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중간 개입 과정들은 우리가 뭐 약간 다르지만 이게 정확하게 이게 법리가 구성이 돼야지만이 형법이 이게 이렇게 하면 잘못돼 이렇게 하면 괜찮다는 게 알아야지 범죄가 될지 안 할지를 판단하는데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혐의 상당수가 유죄가 나왔는데요. 좀 재밌었던 게 보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이 피고인이 공공기관 임원 중 일부를 교체할 목적으로 해당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 그리고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인사에게 표적 감사를 실시해 결국 사표를 받아낸 혐의 요거는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표를 받아내도록 직원들한테 지시한 행위는 이제 직권남용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게 자세히 들여다봤을 경우에는 조금 왜 요 판단 다르고 그건 이 그 판단 좀 의아한 부분이거든요.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말장난 같습니다. 같은데 직원들은 시키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면 또 의무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얘기는 길게는 갈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논쟁이 있었죠. 뭐냐면 이른바 이제 그 촛불 시위 이제 적폐 수사가 진행이 될 때 상당 부분의 어떤 그 이제 적용했던 혐의가 그러니까 직권남용죄였기 때문에
이때 이 직권남용죄를 너무 과잉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 법정 가서 뒤집힐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주장에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판이 이제 하나둘 나오면서 어떤 거는 인정이 되고 어떤 거는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한 번은 좀 총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점은 맞습니다. 그 자체를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뭐 다른 사건과 연결지어서 요번 건을 보는 거 말고 그냥 요번 건 자체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딱 들어맞는다 이런 판단을 했다라는 점도 함께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김은경 전 장관 측에서 이야기를 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 정부에서부터 해오던 관행이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한 행위가 특별하게 범죄로 취급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좀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 정부가 잘못했던 거니까 우리도 해도 된다? 아니 문재인 정부가 항상 내걸었던 게 우리는 이전 정부와는 다르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이전 정부와 또 했으니까 우리도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자처했던 도덕성이라든가 촛불 혁명이라고 지칭되는 이 촛불 시위로 탄생한 정부로서의 근거 기반 자체를 조금 자기 부정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징계 청구와 별개로 윤 총장을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었죠. 서울고검 감찰부가 2달여 만에 수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범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 서면 조사만 진행을 했는데요. 검찰총장 지시로 수사정보기획관실이 동원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총장 본인은 이번 수사를 지휘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했던 문건에 사실상 검찰이 면죄부를 스스로 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일단 정리를 할게 지금 법원 판단이 아니고 예. 같은 검찰의 수사 결과인 거잖아요. 네, 수사 결과 무혐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실은 무혐의가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법리상 이게 죄가 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뭐 엄밀히 구별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두 개 다 해당하는 것 같아요. 특히 법리 부분이에요. 이 범죄도 직권남용죄입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이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서 검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죠.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켜서 권리 행사를 방해했던 것. 그게 이제 범죄라는 건데 네. 제가 지금 첫 번째 뉴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이게 직권이냐, 그 의무가 방해됐느냐, 아니면 재량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판단해 봤을 때는 최근의 판례로 봤을 때는 범죄가 좀 되기 어렵다라고 검찰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요. 자, 사찰이라는 단어를 쓸 거냐, 직권남용죄라고 하는 단어를 쓸 거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네. 것이죠. 뭐냐면 직권남용죄라고 하는 법리로 가버리면 어떤 범죄 이제 어떤 성립 요건을 따지게 될 것이고, 네. 근데 이제 사찰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사찰은 법리 용어는 아니죠. 그건 일반적 용어라고 봐야죠. 그렇죠. 법적 이렇게 용어는 본다면 아니고요. 이게 사찰이었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또 달라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근데 지금 서울 고검에서 했던 것은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봤는데 법리를 검토한 결과 무혐의 이렇게 네, 됐던 거죠. 맞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이미 두 가지를 요청한 거거든요. 하나는 징계를 해달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으니까 수사를 해달라고 했던 거고 어쨌든 간에 징계하려고 그때 직무정지시켰던 거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법원을 통해서 지금 돌아와 있는 상황이고요. 징계는 진행이 됐고요. 또 지금 그래서 이제 직권남용죄로 쓸 거냐 사찰이로 쓸 거냐라는 이제 그 화두를 던졌던 이유가 사찰의 대부분은 직권남용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안 됩니다. 법리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나왔던 게 지금 국정원의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뒷조사를 했고 네. 여기서는 뭐 개인관계 어떤 사람이 호텔에 들어갔다 말았다 어떤 사람이 술값을 냈다 안 냈다 이런 것까지 적어놨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뒷조사해서 이 사람한테 어떤 권리행사 방해로 연결이 됐던 게 아니라면 그러면 무죄다. 네. 그러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래서 직권남용죄가 뭐 이거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무죄할 바에 이 범죄를 왜 존재시켜야 되며 네. 법리를 발달시켜서 어떻게 세밀하게 하든지 근데 이 지금 법리 구조는
빠져나가게 하는 법리로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범죄가 거의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찰은 분명히 나쁜 것인데 직권남용이라고 그 제외에 해당했을 때는 범죄가 아니니까 사찰해도 된다는 것처럼. 근데 또 그 분명히 해야 될 건 그렇다고 이제 그 검찰에서 네. 검찰은 죄의 유무를 따져갖고 그렇죠. 기소 여부만 따지니까 우리는 그럼 사찰을 중시해서 이것만 보겠다 이럴 수 그럴 없는 수는 거죠. 없는 거죠.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검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닌 그래서 것 같고. 입법의 문제가 되는 결국은 된 게 아닌가. 이 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손질을 봐서 없애든지 아니면 어떤 더 명확한 어떤 직권 범죄를 남용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무죄 만들 바에 뭐하라 이 범죄를 알겠습니다. 둡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징계 사유였던 부분이기 네.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그 서울행정법원 본안 소송으로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징계의 정당성 부분에.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이제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단이 아니잖아요. 다른 겁니다. 그건 아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거는 사찰 문건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그거는 이제 그렇죠. 판단 대상이 사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직권남용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번 판단을 내려지는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도 함께 그렇죠.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다음에 가처분 심의 단계에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을 법원 이미 판단 나온 바가 받았고요, 있었다. 이미요. 네. 네. 요것만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LG가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에게 고용 유지를 제안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서 열린 이 LG 트윈타워 관리 및 미화도급 업체 SNI 코퍼레이션과 지수INC 그리고 공공운수 노조 간의 2차 조정이 있었는데요. LG 측은 설 전에 청소 근로자가 농성을 끝내고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LG 마포빌딩 한 곳에서 전원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무지를 트윈타워에서 LG 마포빌딩으로 옮기는 대신에 고용을 유지하겠다라는 제안을 한 건데요. LG 측에서는 지금 트윈타워는 이미 새로운 도급업체에서 90여 명의 근로자를 채용해 업무를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LG 트윈타워에서 이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건 어렵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기존에 제외됐던 만 65세 이상 조합원의 고용 유지를 포함을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공공운수 노조는 고용 유지가 아닌 고용 승계가 해법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LG 마포빌딩도 인력 배치가 없는 것이 아닌데 마포빌딩 청소 노동자들을 모두 그대로 일하게 하면서 추가로 배치하겠다라는 의미라면 트윈타워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해당 노동자들은 청와대 앞까지 어제 행진을 하면서 고용 승계를 요구를 했고요. 이들의 파업은 오늘로 58일째를 맞았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고용 유지냐 고용 승계냐. 그러니까 이제 고용 유지는 다른 데로 옮겨서 전원이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고 고용 승계는 원래 일하던 곳에서 그렇죠. 전부 같이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제 후자는 노조가 주장하는 거고, 그죠? 전자는 이제 그 회사 회사 쪽에서 측 주장하는 거 얘기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정리하면. 근데 이제 LG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노조에서 반발하고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LG 트윈타워가 새로운 직원들을 고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고용을 계속 유지해 주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마포빌딩으로 옮기겠다. 그럼 마포빌딩에 원래 청소하던 노동자들은 뭐 모두 해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진짜 그 문제가 제기되는. 그렇죠. 그분들은 네. 그럼 어디 가냐 이런. 네, 그렇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마포빌딩에 있는 부분들 그대로 유지하면서 트윈타워 원래 일하던 분들을 추가로 고용해주겠다? 그렇게 하면 트윈타워 그대로 다 추가 고용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근데 굳이 LG 트윈타워에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운수 노조에서는 아마 뭔가 꼼수 내지 어떤 불이익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많이 반발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LG 트윈타워는 LG의 심장인데 그렇죠. 여기서는 그 노조로 골을 못 본다 이런 건가요? 라고 의심을 있죠, 하고 있죠. 노조에서는 네. 그렇게 보고 예, 있는 뭐 거예요. 네. 여기서는 안 되고 저기 가서는 된다. 네. 삼성이 아니라 LG인 거죠. 네. LG입니다. 삼성도 요새는 무노조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설 명절 같은 거 앞두고 LG 관련 이제 선물 세트나 아니면 LG 가전 사지 말자라는 식의 불매 운동도 시민단체 측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노조 이제 그 연대 차원에서. 네, 연대 차원에서요. 그러니까 LG 측에서 어쨌든 나름 뭐 중재한 일을 통해서 해법을 모색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뭐 무조건 비하하거나 폄훼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에서 반발하는 포인트도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LG가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관련해서 그다음에 지금 이제 법원에서 이 청소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는 정당하다라는 지금 판단도 이미 나와 판결이 있는 있습니다. 상황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요즘 좀 확인하고요. 네. 다시 한번 좀 공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이 이제 그 설 연휴 이제 바로 전날.
방송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3부에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전화를 좀 받아볼 계획입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서 설 연휴에 가족 상봉이 사실상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고향집을 찾아간다든지 부모님을 찾아야 될 일이 사실은 좀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는데. 저도 못 갑니다. 예. 네, 근데 목소리가 좀 밝으면 안 되죠. 그거. 아니 그 밝은 건 아닙니다. 그거. 안 밝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또 설 인사는 그 또 드려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바로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에 꼭 인사를 전하고 싶은 뭐 부모님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지인이 있는데 네. 만나 뵐 수가 없다면 저희 방송을 통해서 설 인사를 전하시라 이런 취지에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전화기를 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더 뜻깊은 명절이 그렇죠, 그렇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신청을 받겠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8001,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점 알려드리면서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의 뉴스 세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도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